금융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가 됐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가 된 건데요.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도 이 부산 이전 강행 의지를 재차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강 회장은 국회뿐 아니라 직원들과도 소통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진현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최근에 국회에서 국제금융기관의 부산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주요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 19일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국책금융기관 세 곳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본점을 부산에 두는 게 골자인데요. 이를 통해 금융 중심지로서 부산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부산은 2009년 금융 중심지로 지정됐는데요. 대형 국책금융기관 부재로 금융 중심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입니다. 관련해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금융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금융 중심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부산뿐만 아니라 수도권 일국주의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 지방이 소멸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본격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법안은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국정과제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과 맞물려 있는데요. 현 정부의 2차 이전 계획은 2013년에서 2015년 이뤄진 1차 공공기관 이전 후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평가에 대한 용역이 마무리되는 오는 11월 이후 2차 이전에 대한 계획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국회 차원에서도 이를 공론화하겠다는 겁니다. 네, 사실 금융공공기관의 본사 이전 논의는 산업은행이 가장 큰 화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부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지금 지난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법안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22대 국회가 열리면서 또다시 이 법안이 발의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산업은행의 본점 이전은 현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안인데요. 지난해 정부는 산은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행정부 차원의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 절차만으로는 본점 이전이 불가능한데요. 산업은행법에 따르면 산은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는데요.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은뿐 아니라 기은 등도 법률 개정을 해야 본점 이전이 가능합니다. 네, 최근에 취임 2주년을 맞은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도 부산 이전 의지를 재차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강 회장은 부산 이전 추진을 재확인했습니다. 잠시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제22대 국회 정무위가 구성되는 대로 정부와 함께 국회 설득을 지속해 나가되 산업법 개정 전에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 회장은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영호남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과 남북권 투자금융본부 신설 등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결정한 사안이므로 직원들이 거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습니다. 네, 앞서서 인터뷰에서 보신 것처럼 강 회장도 역시 강경하게 부산 이전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직원들의 반발도 여기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음 달에 강 회장이 또 직원들과 직접 또 소통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매일경제TV 취재 결과 강 회장은 다음 달 중순 하반기 경영 전략 워크숍을 통해 직원들을 만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부서장들을 주축으로 워크숍을 진행했던 이전과 달리 부서장보다 낮은 직급인 팀장급들과 만남을 하기로 한 겁니다.
복장도 이를테면 반바지 같은 캐주얼한 차림으로 와도 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원들과 조금 더 소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팀장급들만 참여하는 자리여서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오고 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참 쉽지 않아 보이는데 실제로 사는의 노동조합은 지금 부산 이전 반대 집회를 2년 가까이, 2년 이상이나 지금 이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당과 반대되는 입장인 정치인들도 이 노조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참 정치적으로도 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는 노조는 매주 목요일 부산 이전 반대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전을 반대하는 직원들이 대다수여서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집회에 참석해 이전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 의원은 2년이 지나는 동안 정부는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특정 지역 민심을 위해 이를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 외에도 사는 이전을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법안 통과가 수월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는 노조는 지난 국회에서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논의가 충분치 않아서 폐기됐는데 추가적인 검토 없이 무지성으로 법안을 재탕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잠시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의 국제금융 경쟁력은 현재 35위권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의 국제금융 경쟁력은 10위 정도로 크게 올라왔습니다. 한국은 정부라든지 정치권에서 당선을 위해서 계속 공공기관을 흩어버리게 되면 한국의 국제금융의 경쟁력은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우려가 된다. 부산 이전을 놓고 첨예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와 국회 사는의 입장이 다 각기 다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움직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현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